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1일 오전 4시입니다. 새벽입니다. 방금 미국 조지아주에서 재검표를 통해서 바이든의 승리가 확인되니까 공식적으로 바이든이 이겼다는 인정을 했습니다. certify라는 말을 쓰는데요. 인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뜻이죠. 주무장관이 했습니다. 이 조지아주는 참고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 그리고 공화당 소속의 브렛트 라펜스퍼스 주무장관, 주의 일을 보는 주무장관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이 16표를 가지고 있는 조지아주에서 이겼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측의 요구도 있었지만은 주 차원의 감사 형식으로 진행된 수개표 방식의 재검표에서 바이든이 12,000여 표를 이긴 것이 재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직후에 법적 절차를 밟은 겁니다. 주지사는 이 발표에 따라 인정서에 공식 서명하게 됩니다. 트럼프 측은 2일 이내에 또 재검표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 수개표를 하지 않고 기계를 써서 검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조지아주에서 이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들은 개표 결과에 따라 이긴 사람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개표 중단 등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조리 기각, 즉 패소를 하자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주정부 또는 주의회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공식 인정을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미시간 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그런 공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조지아주의 이 선거 담당 주무장관은 나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왔다면서 오늘 우리가 발표한 숫자는 정확하다고 확신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원이면서도 트럼프 측의 압력에 당당히 맞선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 그리고 조지아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2명 등이 그를 비난하고 압박했지만은 우리는 공정한 개표를 했다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영혼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에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 상원의원, 지금 유타주 출신입니다. 유타주 출신의 상원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트럼프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광범위한 부정이나 음모가 있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법정에서 하지도 못하면서 공개적으로 주정부와 관리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나쁘고 비민주적 행위다. 이 롬니란 분이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언은 나름대로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또 트윗으로 아주 야비한 표현을 써가면서 롬니를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또는 국회의원들이 속속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바이든에게 정권 인계하는 일에 협조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지만은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나오지도 않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 선거 불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바이든은 아주 미국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incredible,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에서는 증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이 아닌 바깥에서는 트럼프와 그 트럼프의 법률 담당자가 된 전 뉴욕시장 줄리아니가 나서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정이 있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재판에 가 가지고는 증거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약 거짓 정보를 냈다가는 나중에 이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기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와 판사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지금 수십 건의 소송을 했는데 단 하나의 구체적 증거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자마자 이렇게 기각되니까 이제는 주의회에 압박을 넣어 가지고 그 인정 절차에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좀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조지아주에서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다른 주에는 12,000표가 아니라 뭐 미시간주 같으면은 표차가 10만 표 차 이상 납니다. 거기서 뒤집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무모하게 하느냐? 트럼프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졌다고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파산을 여러 번 했으면서도 자기는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돈의 힘으로, 그리고 변호사들의 법률 기술적인 조력을 받아 가지고 항상 공격을 피해 왔는데, 이번에는 아주 비참하게 졌습니다. 사실 600만 표 차이입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600만 표 차이로 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참 애처롭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보기가 참 애처롭다. 그리고 미국 언론은 이건 좀 사보타지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먹칠하는 일종의 사보타지를 하고 있다. 사보타지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거짓말로 선동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 반역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가 반역이죠. 선거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선거하지 않고 전쟁이나 암살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곤 했습니다. 그러나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 그 이후에 영국에서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이루는 동안에는 수백 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는 민주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이 공정한 선거를 하도록 하고 공정한 선거의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어제 코로나 사망자가 2,000명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2,000명입니다. 누적으로는 25,000명, 2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사자보다 2배가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책회의에는 몇 달 동안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 2,000명씩 죽어나가는데 트윗을 통해서 계속 페이크 뉴스만 내보내면서 이런 아주
추악하다고 해야죠. 사실은 추악하다고 해야죠. 이 정도 같으면 추악한 몸부림을 펴고 있는 트럼프가 참 애처롭게 보이면서도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되었느냐.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으면은 그 우직하고 용감하기로 유명한 미국 국민도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제대로 두면은 이렇게 선동가나 독재자에 의해서 이게 인질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감시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 감시를 해야 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